다른 친구로부터 너 그랬다며? 라고. 안녕하세요. 이야기로 마음 양식을 전해드리는 이야기별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뜬 소문이나 헛소문, 일명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죠. 가짜 뉴스를 접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저의 경험 하나가 떠올라서 웃음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남자친구 사귈 때 그 남자친구한테 제가 오빠 하면서 붙어 다니다가 그 오빠가 남편이 되었다고 하더라 라는 얘기를 제가 다른 친구로부터 너 그랬다며? 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많이 웃기기도 하고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날 평생 그분에게 오빠라고 불러보질 못했어요. 요즘 친구들은 뭐 선배나 한 살만 나이가 많아도 오빠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 큰오빠, 작은오빠, 내 오빠만 오빠야. 그래서 선배님이나 이렇게 불렀지 제가 오빠라는 호칭을 잘 부르지 못해요. 요즘은 쇼핑몰이나 음식점에 가면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에게 언니, 이모 이런 호칭을 이제 잘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호칭도 잘 부르질 못해요. 알고 있는 분한테는 언니라고 하지만 처음 본 사람에게 제가 언니, 이모님 이런 호칭을 잘 부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너 그랬다며? 하고 이제 그 친구가 전해준 그 헛소문은 되게 좀 웃기면서도 많이 황당했거든요. 그 말을 처음 했다는 그 친구는 제가 남자친구 사귈 때 한 번도 같이 만나거나 본 적도 없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빠라는 호칭이나 언니 뭐 이런 호칭을 이렇게 쉽게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호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헛소문이 저에 대한 어떤 왜곡되거나 조금 과장 선입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럼 작품 감상해 볼게요. 이건 안데르센 작품이에요. 짧으니까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데르센은 동화 작가로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품을 들어보시면 우리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정말이야 예요. 정말이야. 참으로 끔찍한 일이야. 암탉 한 마리가 말했다.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진 곳은 그 암탉이 살고 있는 곳과 멀었다. 저 건너 닭장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 오늘 밤에 혼자 자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이지? 무서워서 혼자서는 못 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암탉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야기를 듣던 다른 암탉들은 너무 놀라서 깃털을 곤두세웠으며 수탉은 벼슬을 아래로 떨구었다. 정말이었다. 그럼 그 마을 건너편 모퉁이에 있는 닭장에서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들어보자. 둥근 해가 서쪽 너머로 사라지자 닭들은 잠자리로 날아 올라갔다. 그 중에는 하얀 깃털을 가진 닭도 있었다. 다리가 짧은 그 닭은 날마다 알을 낳고 또 어느 모로 보나 존경할 만한 닭이었다. 횃대에 앉은 그 닭이 부리로 자기 털을 쪼자 작은 깃털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깃털이 빠졌네. 털을 쪼아서 깃털이 더 빠지면 더 아름다워질 거야. 흰 깃털을 가진 닭이 말했다. 하지만 이건 농담이었다. 그 닭은 아까 말했듯이 원래 성격이 쾌활하고 농담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사방이 어두워졌다. 다른 암탉들은 횃대에 나란히 앉아 잠이 들었다. 그러나 깃털 하나 잃은 닭 그 옆에 있던 암탉은 잠이 오지 않았다.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려면 들은 것도 못 들은 척 하는 것이 현명한 법이다. 그러나 그 암탉은 자기가 들은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암탉에게 속삭였다. 들었니?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 중 한 암탉이 수탉에게 잘 보이려고 깃털을 뽑는다지 뭐야. 내가 수탉이라면
그런 암탉을 경멸할 텐데. 그런데 닭장 맞은편 위에 살고 있던 올빼미 가족이 그 얘기를 들었다. 그들은 귀가 예민하여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엄마 올빼미가 눈을 굴리며 날개를 푸드덕거렸다. 아유, 저런 얘긴 듣지 마라. 하지만 다 들었겠구나. 나도 두 귀로 똑똑히 들었지. 귀가 안 들리기 전에 많은 걸 들어두는 것도 좋지. 저기 닭장에 있는 암탉 한 마리가 체면도 예의도 다 있고 수탉에게 잘 보이려고 깃털을 다 뽑으려 한다는구나. 그 얘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건 얘들에게 할 말이 아니오. 아빠 올빼미가 엄마 올빼미를 나무랐다. 그럼 이웃 올빼미에게 얘기해야겠어요. 그 올빼미는 아주 친절하죠. 내가 존경하는 올빼미예요. 엄마 올빼미는 이렇게 말하며 이웃에게 날아가 버렸다. 잠시 후 두 마리 올빼미가 부엉 부엉 하고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비둘기들도 들었다. 들었니? 들었어? 수탉에게 잘 보이려고 깃털을 모두 뽑아버린 암탉이 있대. 아마 얼어 죽었을 거야. 아니, 벌써 얼어 죽었는지도 몰라. 어디? 어디 있는데? 비둘기들이 구구 울었다. 이웃집 마당이야. 난 직접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걸? 참으로 창피스러운 얘기야. 하지만 정말이야. 정말이래.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정말이래. 비둘기들이 구구거리며 그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수탉의 환심을 사려고 유별나게 보이기 위해서 깃털을 모두 뽑아버린 암탉이 저기 있어. 어떤 애 말에 의하면 두 마리라고 그러던데? 그건 위험한 장난이야. 그러다가 감기에 걸리거나 열이 나서 죽을 수도 있어. 아니, 둘 다 죽어버렸어. 일어나! 일어나라고! 수탉이 소리를 지르며 울타리로 날아올랐다. 수탉은 아직도 졸린 눈으로 꼬끼요 하고 울었다. 암탉 세 마리가 수탉을 짝사랑하여 죽었다는군. 수탉에게 잘 보이려고 깃털을 모두 뽑아버렸대. 참으로 역겨운 일이야. 그런 암탉은 가만두지 않을 테야. 쫓아버려야 해. 쫓아버려야 해. 쫓아버려야 해. 박쥐들이 새된 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암탉들과 수탉들은 쫓아버려야 해. 쫓아버려야 해. 하며 꼬끄대 꼬끼요 하고 울어제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닭장에서 닭장으로 전해졌고 마침내는 그 이야기가 시작된 닭장까지 전해졌다. 5마리 암탉이 깃털을 몽땅 뽑아버렸대. 수탉에 대한 짝사랑 때문에 누가 제일 야위었나를 보여주려고 그랬다나 봐. 그 닭들은 서로 쪼아서 피를 흘리다 죽었대. 닭 가족에게 수치고 주인에겐 큰 손해지 뭐야. 처음에 깃털 하나를 잃었던 암탉은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라는 것은 물론 몰랐다. 애절 바르고 존경받는 그 암탉은 이렇게 말했다. 난 그런 암탉들을 경멸해. 하지만 사방에 그런 종자가 있다니까. 그런 일을 쉬쉬 해서는 안 돼. 어떻게든 신문에 내야겠어. 그럼 온 나라에 알려지겠지? 그런 닭들과 가족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해.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는 신문에 실렸다. 하나의 작은 깃털이 5마리의 암탉 사건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끝. 어때요? 잘 들으셨나요? 가짜뉴스의 역사는 정말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서동요 있잖아요. 나중에 백제의 그 무왕이 된 서동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사모해서 가짜로 노랫말을 지어서 선화공주를 차지했다는 그 이야기도 사실은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특히나 이 가짜뉴스가 굉장히 더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는 아까 작품에서도 나왔듯이 정말이야, 진짜야, 이렇게 진짜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강조하게 될까요?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